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 CPU 보드를 디스플레이 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건데 세 버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8자리 하나 있는 거가 8A라고 이름 붙였고, 또 8자리가 9개 있는 거, 17개가 있는 거, 이렇게 세 버전인데 CPU는 이게 똑같습니다. 17개가 들어있어도 중간에 CPU는 요게 들어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첫 시간에 설명드린 거로처럼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8개, 이쪽에 8개, 가운데 하나 17개입니다. 이거 8자리가 17개 있다는 얘기고, 뭐 8자리가 9개 있는 거는 여기를 자른 거예요. 자르고 여기다가 얘를 넣은 거예요.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서 그게 하나 있는 게 8A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사나 연구소 또는 그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럴 때 그 여러 데이터가 여러 군데서 나오면은 486 통신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 데이터를 한 군데에서 모니터를 하는 거죠. 모니터 할 수도 있고 또 컨트롤도 가능하니까는요. 그래서 이거 모니터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17채널을 모니터를 한다는 얘기는 17 데이터 17군데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17가지를 받아서 또 가운데에는 17개 중에 얘도 들어가는데 17개를 받아서 표시한다는 얘기는 받는 장치가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방법이 이 보드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485 포트예요. 얘가요. 여러분 RS485, RS232 PC에도 붙어있는 232 잘 아시잖아요. 485는 원거리하고 또 여러 CPU가 한 가락에 붙어서 서로 통신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232는 PC에서 나와서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인데 얘는 N대1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우선 등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 CPU가 20개 붙어 있으면은 물론 우선 등급이 있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우선 등급이 없게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규칙에 의해서 그 이선으로 날아다니는 통신 코드에 의해서 시스템이 작동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485로 받아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이게 지금 얘는 그렇게 컨트롤도 가능하지만은 우선은 데이터를 받아서 모니터 하는데 주력을 두었어요. 485로 받아서 표시로. 또 한 가지는 485로 읽기도 하지만 또 데이터를 포트로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드는 디지털 포트 8개, 아날로그 포트 8개가 이렇게 사용자용으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디지털 포트 8개의 상태는 여기다가 표시하고 이쪽에 표시하고 아날로그 8개는 여기다 표시하면 뭐 무난하겠죠. 하여튼 어떻게 그거는 그 프로그램 하는 분 또는 그 시스템에 어떻게 얘를 적용시키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85로 들으면 이것들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에서 어떤 모터나 이런 걸 스타트 스톱을 시킨다든지 컨트롤러가 기능까지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어떻게 표시하는가에 주력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485로 받아서 여기다 디스플레이 뿌린다고 그러나요? 뭐 디스플레이 하는 거.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포트하고 아날로그 포트를 직접 읽어가지고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은 485 설명드린 거 여기 간단히 했는데 추가 하드웨어 없이 자체 구성, 그 구성이죠. 그러니까 CPU 보드는 얘예요. 그러니까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추가 하드웨어 없이는 485 통신에 의한 외부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포트가 두 개가 있다고 원 바이트씩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디지털 포트 8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 8비트들은 대개 10비트 아날로그 컨버터가 있어요. 이렇게 10비트 데이터 아날로그 값 10비트 데이터 8개를 8채널을 표시할 수가 있고 또 디지털로 들어오는 것도 디지털로 들어오면 0에서 9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바이너리로 물론이지만 그럼 0이 들어오면 뭐라고 미리 약속된 대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8비트 AD를 가지고 보통 온도는 우리가 온도 표시를 하면 0.1도까지는 읽어야 되잖아요. 뭐 10도라고 하는 것보다 10.1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드웨어 추가 없입니다. 0.1도 분해능의 온도 표시를 여기 아날로그 포트로 할 수 있어요. 4채널이요. 얘는 지금 8채널인데 0.1도 가려면 그걸 2개 쓰기 때문에 4채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 제 홈페이지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지금 온에어 된 홈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아래 내려가면 있습니다. 또 뭐 여기다 맞춰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얘 채널이 많잖아요. 16개나 되잖아요. 가운데 거 빼더라도 얘는 작업 중에 그 중간 데이터를 표시해야 작업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꼭 있는 거예요. 먼저 보드는 그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했었죠. 그때도 하나가 있었어요, 가운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온도를 표시한다고 가정하면은 0.1도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4채널밖에 안 되는데 아깝잖아요. 이게 많으니까. 4채널이면 이렇게만 가져도 돼요. 예를 들어 119.9도 하면은 한 채널, 두 채널, 세 채널, 네 채널 이렇게만 가져도 돼요. 한 줄만 가져도요. 4채널이면. 그럼 나머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0.1도 분해능의 온도를 16채널이나 8자리가 아니고 4자리씩 쓰면은 32채널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먹스 보드라고 4067을 쓴 먹스 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485하고 요 먹스에서 16채널 표시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 485 보드하고 요 먹스 보드를 주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모지라고 설명을 뭐 많이도 해보지 않고 무슨 뭐 강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유튜브로 설명드리고 상당히 여러 개 올라가 있는데 그게 다입니다. 이게 상대한테 이렇게 제 의사를 설명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빠지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인데 항상 24시간 제가 봤습니다. 핸드폰도 한 5년 됐는데 그때
좋은 거를 샀는데 요새는 폴더폰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때 하도 비싸게 그 갤럭시 10 노트 플러스예요. 상당히 비싸게 줬어요. 근데 요새는 작년 11월에 그 쪼개서 냈거든요. 11월에 마감이 됐는데 뒤가 약간 깨졌어요. 그래도 뭐 통화는 잘 되니까는 여기서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이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 어떤 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485 보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얘가 485로 예를 들어서 32채널 표시를 하는데 어떤 약속된 코드를 얘가 송신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그 가라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말이겠죠. 그 가라로 얘가 그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으로요. 그러면은 그 여러 채널을 예를 들어서 세트 뭐 시스템 개발이라고 그럴 때 수신되는 보드가 한 10개라고 그러면은 한 두세 개도 좋고요. 그 번호를 맞춰서 데이터를 얘가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485 통신 경험이 많습니다. 많다고 해야 되나요? 큰 게 몇 건 있습니다. 아주 큰 시스템이 96개. 그것도 메카닉을 컨트롤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일단 이 그 가공된 공 데이터를 보내는 건 필요해요. 그러면 각 시스템이 제대로 받는지, 또 얘를 수신 모드로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7번 IO가 제대로 오는지 얘가 모니터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485 시스템 개발하실 때는요. 개발뿐이 아니고 유지 보수할 때도 얘를 켜놓고서는 시스템에 물려놓고서는 그 모니터를 해가면서 하면 힘이 덜 들죠. 지금 어떻게 돌고 있는 게 모니터가 되니까요. 근데 다른 분들은 485에서 통신되는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그랬지만 얘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날라다니는 이선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그 캐릭터를 18개 밖에 없어요. 18개로도 안 되고 18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븐 세그멘트로 표시하는 숫자죠. 0에서 9까지 10개 아니에요. 0에서 9까지. 근데 0에서 9는 아스키 코드로 하면은 30H에서 39H가 되죠. 아스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요.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새는 뭐 우리나라도 뭐 통신 코드 통신이나 이런 데가 너무 발달했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처음 제대하고서 일 시작할 때는 군통신호하고 방송 장비, 마이크로 장비가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IBM이 안 나오고 윈도우도 없고 CPM이라고 그러는 8비트 도스죠. 8비트 도스죠. 그러니까 CPM이라고 디지털 리서치가 쓸 때는 그때는 무조건 이거 미국 거거든요. 이렇게 이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에 의하면 이 코드 표가 있어요. 그때 그냥 18개만 설명드리면은 0은 30H예요. 헥사 값이에요. H가 헥사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는 8비트로 표시했는데 0은 30이 되는 거죠. 앞에 4비트는 3이고 뒤는 0이 되는 거고 9는 39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 아스키 코드에서요. 그리고 세븐 세그마에 표시하는 게 0에서 9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소수점이요. 이 소수점은 아스키 코드에 찾아가 보면 2,
2H예요. 2H. 이 소점이. 그러니까 다른 거를 쓰고 이건 소점이다 해도 돼요. 이거는 아스키가 정한 걸 제가 따라간다는 얘기지 내 맘대로 정해도 돼요. 그 중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이 그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붙이면 이 통신 코드에 소점이 지키면 지금 2H가 오고 0이 표시가 되면 30H가 왔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프로그램 코드를 이거를 55를 0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체계를 가지고 프로그램 한 놈하고 그걸 어디다 공급했으면 그때 그 코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모르지만은 여기 통신 코드 체계는 아스키를 따라갔다 하면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키를 따라갔다 하면 아스키 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열자하고 소점 하나하고 해서 11자죠. 숫자하고 소점까지 표시하면. 그리고 여기서 얘가 표시할 수 있는 게 또 이걸 세븐 세그멘트라고 그러잖아요. 세븐 세그멘트, 요 세그멘트 제일 위에 거를 A 세그라고 그러잖아요. A 세그, B 세그, C 세그, D, E, F, 요 가운데 거를 G 세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븐 세그 7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얘가요. 근데 그건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세그멘트고 소점이죠. 여기 소점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문자하고 여기서 소점은 말씀을 드리고, 세그멘트를 왜 따로 가운데에다 써놓고 따로 말씀드리냐면, 이 세그멘트 A 세그멘트는 이 세그멘트가 A란 얘기지 ABC A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ABC A가 아스키 값으로 41H예요. 그러니까 이 7개 세그멘트 마지막에 G 세그는 알파벳 G가 47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그멘트가 아스키 값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요. 그러니까 2줄하고 2줄이 좀 다르죠. 성격이. 2줄하고 2줄을 바꿔놔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이렇게 편집할 때 제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며칠 봤거든요. 오네아 시켜놓고도 보고 오네아 되기 전에 에디터에서도 보고 무슨 말씀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3039 2H 요 소점 그 다음에 A에서 G가 날라다니는데 이거 딴 거로 보면 A에서 대문자예요. 이게 소문자가 아니고요. 대문자에서 A에서 G가 다니는데 사실은 알파벳 A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A세그라고 그때는 알아듣는 거죠. 얘가요. 그래서 41가 가면은 A세그를 키고 47이 가면은 G세그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ABCD 문자의 G가 아니에요. 여기 세그멘트 G세그의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문자고 얘도 문자네 소점도요. 근데 얘는 이 세그멘트의 A에서 G다. 그래서 16개가 댕겨요. 딴 건 안 써요. 제가 안 썼어요. 옛날에도 안 썼고 이번에 얘 발매할 거예요. 지금 가격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 빈보드는 5,000원에 이 아래쪽에서 제가 이 보드거든요. 이 빈보드 사진이에요. 빈보드를 제가 5,000원 저기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 9개 들어간 거 89회에는 만원, 요거 17개 들어간 거는 2만원,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전부 합쳐진 거는 4만원. 요거 합쳐도 4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정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 빈보드거든요, 그냥. 저는 미국 쪽의 정보로, 일할 때, 젊었을 때도 일해서, 미국 사람들 이런 보드를 판매를 하면 꼭 베어보드라고 해서 빈보드 판매를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땜질 하실 줄 아는 분들, 해를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사다 쓰면
값이 또 싸게 먹히고 또 그 어떤 스타트 DIY라고 그러나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드를 지금 5만원은 좀 센 것 같고 한 35,000원으로 정할까. 얘가 5,000원짜리니까는 부품비하고 작업비 붙여서 한 35,000원 할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인건비를 생각하면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485의 이선식을 사둘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사둘둘이 제 이름일 거예요. 다 이거 제가 옛날에 그냥 스타트했는데 요새 다시 찾아보지 않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송수신이 돼서 그 어떤 리퍼런스가 되는 거죠. 시스템에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유지나 보수 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송신 모드로 할 수 있고 수신 모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6채널 데이터를 485로 얻는데 485의 그 이런 그 어떤 온도계 16개는 지금 여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얻을 때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체 AD 보드 요쪽이거든요. 요거 8개. 근데 얘가 10비트예요. 8비트 그 컨트롤러들은 다 AD가 10비트만 가지고 있어요. 뭐 자동차용 특속에 나온 건 12비트 있는 걸 제가 아트메일 걸 한번 보았는데, 일단 범용에서는 10비트예요. 그리고 AD 비트 수를 그건 이쪽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통신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체로 읽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체 읽어드리는 거는 8비트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8비트 8개로 온도를 읽는다고 가정할 때는 온도는 0.1도까지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분해능이라고 그러죠. 뭐 25.5도를 한다든지, 한창 출 때는 마이너스 5.5도라든지 하면 그 밑에 소점 1도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8비트 가지고는 4채널밖에 표시를 못해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얘 혼자서는 얘부에 뭐가 없이는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위에서는 1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늘리려면은 먹스 4067이라고 하는 먹스를 써야 되는데, 먹스는 뭐냐면 스위치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일시장 제대 허구선 일시장이 70년 1월이거든요 70년 초부터 했어요. 근데 그때 일반적인 먹스 표준이 40, 51, 52, 53 3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걔는 그 스위치 부분의 저항이 순 저항이 50ohm인가 60ohm 이런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얘는 저도 이 보드는 구매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5ohm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게 4051인데 일단 40을 쓴 거는 그 옛날에 그 오디오 먹스 쪽을 쫓아간 건 같아요. 근데 67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16채널, 얘가 16채널이에요. 이렇게 16을 얘기하는 거고 7은 뭔지 뭘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로 저기 0.1도 맹기는 건 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홈페이지 아래 내려가만 있어서 그 0.1도 맹기는 거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서는 채널 늘리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요 328이 어떤 게 있냐면 10비트로 읽는데 리퍼런스를 1.1인가 1.1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1.024 되겠죠. 10비트니까 1.024 읽으면은 1볼트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1V를 미리볼트로 하면은 1000mV 아니에요. 근데 그때 CPU 보내는 게 1024니까 그거 컨버전만 시켜주면은 0.1도를 바로 읽는 기능이 있는데 TMP361이라는 센서가 1도 시당 10mV를 내요. 그러니까는 10mV를 내고 750mV를 낼 때 25도예요. 그러니까 750만 1000mV 가깝잖아요. 25도 하면 25도 25가 넣으면은 10도에서 25도죠. 25도에서 50도 정도는 읽을 수가 있는데 보통 50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채널을 가지고선 쓰면은 0.1도 보내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은 자세히 아래에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해서 채널 늘리는 건데, 얘는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 밑에 16개의 센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접지는 여기가 있는 거고요. 16채널을 하고 16채널을 한 개로 셀렉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스라고 그러고 디먹스라고 그러면은 한 개가 들어가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개가 들어가서 16개, 여기 16개 중에 어떤 거 한 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먹스, 디먹스 그러죠. 그러니까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16개 스위치가 있고 컴만 줄이 있어서 한 개가 들어온 걸 16개 중에 한 개로 내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를 가지고 4채널을 표시할 수 있어요. 0.1을. 그러니까 16개를 가지면 8채널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16개를 가지면은요. 얘 하나를 가지면은 0.1도 보내는 게 8채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저 위 거는 8채널이 아니고 16채널 아니에요. 얘를 2개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설명드렸는데 2개를 쓰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2개를 쓰는데 얘가 표시하는 게 얘가 필요로 하는 게 전원 2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써요. 6비트를 써요. 요거 2개 전원이거든요. 그리고 6개를 쓰는데 요거 8개 아니에요. 8개니까는 얘 2개를 붙이면은 얘를 3개를 붙일 수 있죠. 콤먼은 콤먼이고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3개를 붙인다는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지금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붙이면은 6개니까 여기 2개가 남아요. 2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 2개를 이걸 더 쓸 수가 있어서 3개를 쓸 수 있는데 그 이네이블 시키고 이런 걸 안 써도 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포트를 이용하면 돼요. 2개는 충분히 붙일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이 여기 이네이블이 아니고 여기 CS라고 그랬나요? 요것들이 얘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살려놓고선 출력이 헷갈릴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여유가 있으니까 16개를 써서 8채널인데 이걸 2장 쓰면은 이 위에 16채널을 다 오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디오만 셀렉트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도 셀렉트가 할 수 있어요. 얘 데이터를 찾으면은 아날로그 먹스라고 그랬는데 안에 그 스펙 잘 읽어보면은 디지털도 셀렉트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비트를 셀렉트 할 수 있는데
지금 얘 쓰는 거는 아날로그 위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제가 1,000원에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서 샀냐면 중국서 샀어요. 이거 10개를 지금 사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1,000원을 안 믿겠어요. 뭐 조금 1,000원 안 되면 제가 뭐 잔돈 때문에 올린다고 누차 제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 보도 요대로예요. 요대로. 그래서 충분한지 모르지만은 16개 표시하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 485 방법과 데이터를 직접 읽어서 쓰는 방법 2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조그만 거를 일단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그 문의 번호 이거 24시간 쓰셔도 돼요.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는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작업 지금 제가 다른 하드웨어 위주보다 얘 위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얘 보도 전체를 디스플레이 하는 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얘 위주로 많이 나갈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해로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기능적으로만 드렸는데 얘 해로 설명도 드리고 485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설명드린 중에도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쓰자고 그러는 적이 있습니다. 창밖에 지나가는 게 왜 미스깁니까? 미스 채로 하지, 미스 박으로 하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몇 군데서 설명드린 게, 이런 거는 인텔이 맹긴 거예요. 인텔이 맹긴 거, 세컨 소스로 아트밀이 맹긴 거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기능으로 쓰는 거니까, 그걸 왜 이렇게 맹겼을까 생각하면 그 바보죠, 일종의. 큰 바보는 아닐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큰 바보죠. 그렇게 맹기로 쓰라는 건데, 라면 사람 먹는 게 그런 거지, 요걸 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서 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